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그냥 지문이 나왔으면 지문의 종류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애들이 뭐가 나왔는지를 먼저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해서 첫 번째 지문에 메모가 있고 두 번째 일정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이 메모라고 하는 회람 같은 경우는 일종의 편지 형식으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받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서브젝트가 있다라는 거 제목이 있으면 늘 제목은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3월 계획에 대해서 매니저가 인플로이한테 메모를 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보낸 날짜와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늘 있는 건 아니지만 어태치먼트가 들어가면 첨부 자료가 추가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첨부 자료에 스케줄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밑에 이제 스케줄, 월크 스케줄표가 3월 1일부터 3월 6일께 나와 있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시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중 문제를 풀든 이중 지문을 풀든 삼중 지문을 풀든 나오는 문제 개수는 똑같아요. 5문제씩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는 순서대로 푸시는데 나름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로직이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첫 번째 지문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의 답은 마지막 지문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일 지문하고 2, 3 중에 난이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그리고 점수 비중이 달라지는 이유는 여기에는 늘 연계형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난이도가 높고 점수 비중도 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푸시면 연계형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연계형이라는 건 두 개의 지문을 봐야지만 정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유형이 연계형이고 지금 여러분이 푸신 지문에 연계형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복수 지문에 연계형이 안 나왔다는 거는 이상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연계형이 나오는데 보통 평균 숫자가 이중 지문에서 연계형은 평균 하나 정도 나올 거고 삼중 지문에서 연계형은 보통 2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서 이중 지문에서는 평타가 하나고 삼중 지문으로 가면 평타가 2개 정도 나온다. 5문제 중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먼저 알고 가시면 되고 176번 같은 애들을 이제 첫 번째 문제로 풀 때는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메모가 직원한테 왜 보내졌습니까를 묻는다는 건 지문 유형을 여기에다 그대로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절대 연계형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지문의 유형이 메모였으니까 첫 번째 지문에 가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에서 찾을 때 이 메모라고 하는 애를 봤더니 간단하지가 않고 지금 단락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4개 정도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풀 때의 근거는 두 번째 단락을 가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단락을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번째 단락을 가는 것도 아니고 주로 첫 번째 단락의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단락에서 정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먼저 예측을 하셔야 되고 그게 한 98% 정도의 확률이라고 하면 나머지 2%가 어떻게 되냐? 마지막 단락에 정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첫 번째 지문의 첫 번째 단락이 가장 우세하고 만약에 첫 번째 단락이 없는 경우도 방학 달에는 나올 수 있거든.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면 마지막 단락을 보는 게 여러분한테는 정답 찾은 근거가 좀 더 높아질 거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첫 번째 단락을 풀 때도 얘가 단락이 나머지 단락에 비해서 좀 긴 편이잖아요. 여러분이 읽는 속도가 빠르고 나는 어휘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시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주로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앞에 길어봤자 앞에 3줄 이내에 정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앞에 부분,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길면 앞에 한 2-3문장 정도, 요 라인 정도를 잘 읽으면 웬만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머지 거를 읽지 않고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봤었을 때 대략적인 해석은 돼요. 어쨌든 독해는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이 매니저가 직원들한테 쓰면서 자 너네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스케줄이 will be a bit challenging during the first week in March에서 3월에 우리의 첫 주 스케줄이 좀 빡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various rooms and offices will need to be vacated 해서 많은 그 방들과 그 다음에 많은 공간과 사무실들이 비워져야만 할 것이고 for certain period to allow work crew 자 그것의 목적이 뭐 때문이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카펫을 다시 깔고 그리고 심지어 replace old furniture니까
예전에 있었던 가구를 교체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쓰던 사무실을 좀 비워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남긴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이 여러분이 해석이 되시면 여기로 오셔서 그거를 가장 정답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친구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읽었던 내용을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꿔 말하기로.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가 나온 일은 거의 없을 거라서. 그러면 메모를 보낸 가장 주된 이유, 목적은 뭐 때문이냐면 거기에 보수공사나 이런 게 있을 거라 네가 한동안 쓰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라 176번에서 정답은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앞부분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을 때도 어쨌든 여기에 동사라고 하는 alert라고 하는 것이 알려주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가오는 그런 보수공사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 A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 alert라고 하는 자리에는 이거 대신에는 당연히 info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뭐뭐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애들이 정답이 되는 거라서 176번 정답은 A번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고 저랑 속도를 맞추셔야 돼요. 더 푸실 필요 없어요. 이미 시간 끝났는데 뭘 더 풀어. 나는 해설을 하고 있는데. 177번.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파트 7에 대한 어떤 로직을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이걸 적용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라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로직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적응을 시키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지문 다 읽고 해석해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시간 낭비니까. 177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직원들 입장에서 요청받은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메모에서 정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메모에 리퀘스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부 사무실하고 공간을 사용 못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언지를 하면서 너네 이것 좀 해라 라고 분명히 요청을 할 거라 여러분은 스케줄표를 보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할 거라서 여기를 이미 봤으니까 이거 이후에 리퀘스팅을 하는 파트가 나와 있는 게 있는지를 봐주시면 되고 그 바로 뒤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need to가 결국에 request를 하는 거죠.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게 should의 의미나 have to 이런 의미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네 이거 할 필요 있을 거다. box up all their office item 하면 너네 사무실에 네 물건들 전부 포장해라. 네 물건들 전부 패킹하라는 얘기죠. 짐 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조건을 깔아요. 3시까지 그게 완료가 돼야 되고 on the day before their room is scheduled for work 해서 네 공간이 작업이 되는 걸로 예정이 잡힌 하루 전날 3시까지 짐 다 싸라. 이게 요청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해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177번의 정답을 고르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얘네가 지금 요청받은 게 뭐냐면 여기서 봤었을 때 이거 풀어서 지금 얘기한 거죠. Indicate which office supplies are there 하면 어떤 게 니네 물건인지를 좀 표시를 해놔라. 알려줘라 이건데 이거를 결국에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box of all their office ite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paraphrasing이 된 표현을 197번 정답 C번으로 볼 것이다. 그래서 얘도 177번 정답은 C번으로 가주시면 되니까 지금 첫 번째 지문에서 나란히 2개의 정답이 나왔는데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앞에 2문제는 첫 번째 지문에서 정답을 찾아야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건 어차피 지문 2개니까 뒤에 2개 정도는 두 번째 지문을 당연히 결합시켜야지 찾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177번 정답은 C번이고 178번은 이런 애들이 고유명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걸 무조건 키워드로 잡아서 먼저 가시는 게 우선인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뭘 어떤 문제를 풀던 간에 2중 3중에서 어쩌고 저쩌고 about 뒤에 이렇게 명사 같은 핵심 단어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 이 친구는 연계형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178번을 풀 때는 연계형일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푸셔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핵심 정보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특정 명사나 그런 어휘에 대해서 위에 두 문제하고 다르게 이걸 제대로 빨리 풀고 싶으면 178번의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가서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얘는 룸 409번을 키워드로 잡아서 갈 건데 여기에서 봤었을 때
여러분들 ABCD는 완벽하게 해석이 안 돼도 어느 정도만 해석이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495가 available for video conference니까 이거는 화상회의를 얘기하는 거겠죠.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인 건지.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employee가 gather there for work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모여서 일을 하게 될 건지.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scheduling meeting will be held there 해서 자 여기에서 보면은 미팅 얘네가 뭔가 스케줄에 관련된 그런 미팅이 그곳에서 개최를 할 건지 거기서 미팅을 할 건지 furniture will be removed temporarly가 나온 거니까 뭐 temporarly를 그냥 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가구가 옮겨질 예정인 건지 이거를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일단 키워드가 대놓고 룸 495니까 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되고 그러면서도 연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계속 머리 한쪽에 염두를 하시고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지문에 대놓고 룸 495가 나오면 여기에 걸린 애를 먼저 찾으면서 무슨 작업을 하냐. 지금 내가 보기에서 해석을 했던 거와 비슷하게 겹치는 느낌이 나는 게 있는지를 해서 생각을 하면서 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컨퍼런스 룸이 룸 495인데 이것이 will remain available to be used as a workplace. 자, 여기서 작업을 할 수가 있대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워둘 거라고 얘기를 하죠. During the entire week 하면 여기서 entire week라고 하는 건 얘네가 레노베이션을 하는 그 주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러분이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 봤던 보기가 조금 연상은 돼야 돼. 아, 여기서 작업할 수 있는 거구나. 회의실이지만 작업을 하겠구나. 따라서 178번은 다시 오셔서 정답을 바로 고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정답 B번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연기형은 아니라는 결론이 났지만 보기를 먼저 봐야 그 부분을 가서 해석을 했을 때 해석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보기 본 거랑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걔를 정답으로 고르기가 쉬워져서 계속 같은 지문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결국에는 시간 세이빙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여러분이 푸는 습관이 무조건 나는 지문을 먼저 보고 간다라고 하면 정말 빠르게 지문을 읽는 속도가 나지 않는 한 100문제 75분 안에 다 들어가기 힘들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7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날짜 찾으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고유 명사,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당연히 키워드일 거고 이 사람이 언제까지 그녀의 사무실을 비워줘야 합니까? 언제? 그런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언제라는 이런 의문사에 해당되는 날짜들로 다 나왔다는 건 돌려서 얘기하면 연기형일 확률이 99%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about이라는 문제가 연기형이 될 확률보다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를 주고 그거에 보기가 똑같은 애가 나열되면 그 친구가 연기형일 확률은 훨씬 높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연기형으로 잡고 들어가면서 이 사람 이름 찾으시고 날짜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Asbury라고 하는 사람은 봤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스케줄표를 아직 한 번도 안 건드렸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뒤에 두 개는 마지막 지문을 건드릴 확률이 높다. 그러면 여기가 스케줄표지만 이 스케줄표에 사람 이름 나와 있는 걸 보면 여기에 Asbury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으시는 게 첫 번째 지문에 Asbury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것보다 더 빠를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지문에 Asbury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일을 하게 되는 이 402호에서 얘가 작업을 하게 되는 곳이 3월 4일하고 5일이니까 3월 4일부터 이 친구는 여기서 일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누가 연계형이 되냐? 언제 짐을 빼줘야 되냐? 아까 요청사항에 얘가 겹치는 거죠. 해당되는 직원은 네가 움직일 하루 전날 3시까지 짐 빼라.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일해야 되는 게 3월 4일이라면 얘는 짐을 언제까지 빼야 되냐면 3월 3일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라 여기서 연계형 확정. 정답 C번.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79번은 연계형이 확정이었고 여기서 정답은 C번이다. 연계형은 여러분이 쉽게 풀리든 어렵게 풀리든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의 지문을 보고 푸는 문제보다 난이도가 더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점수 비중이 일단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끌고 가도 얘를 좀 맞춰내야 될 확률이 높을 것이고 180번은 무조건 마지막 지문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about이 나왔고 여기에 이 사람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얘를 키워드로 잡으면서 동시에 핵심 단어, 핵심 정보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A, B, C, D 보기를 먼저 보고 가야 한 큐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연기형이라고 의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방학달에는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방학달에는 연기형의 문제수가 많아지는 달이라 7, 8월에는 이중지문의 연기형이 하나만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중 지문은 4개까지도 나온 적은 있어서 연경이 많이 나올수록 그날 난이도는 어렵고 못 풀 가능성이 높겠죠. 시간 안에. 어쨌든 연습은 하셔야 되는데 180번 같은 경우에서 이 사람 이름을 찾아서 가고 얘에 대해 맞는 걸 고르세요라고 했을 때 빠르게 ABCD를 보면 어려운 단어는 없을 거라 여기에서 이 사람이 다른 직원하고 같이 사무실을 공유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3월 5일 날 업사이트에서 일한다는 건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집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그 다음에 C번 The head of a department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부서의 최고 담당자인 건지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요청을 했다 회의실을 사용하는 걸 자 이거 끌고 가는데 2번째 지문을 먼저 가셔야 돼요. 무조건 2번째 지문은 개입이 될 거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Hasburg가 뭔가라는 그 사람 이름을 찾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이 사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람 있는데 얘가 404호를 혼자 쓰는 게 아니라 N하고 같이 쓰는 거면 정답이 보이는 거죠. 얘는 share office를 하는 거라 정답이 몇 번으로 들어가면 A번 정답. 끝.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푸시는 것들이 가장 파트 7을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표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